엄마 시대가 자랑하는 고품격 뉴스 코너죠.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고급지게 예. 여러분께 뉴스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고품격입니다. 네. 예. 진짜 품격 높은. 품격 높게 네. 저희가 뉴스 전달드리고 있는데 예. 참 저희 엄마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좀 빨리빨리 누르셔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혹시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예. 정말 저희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더 네. 많은 분들 우리 엄마 시대로 몰려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힘차게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 주실 텐데 윤석열 씨가 어제도 이제 특검 출석을 거부하면서 구속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지금 조사를 안 받고 있다고요? 네, 그야말로 버티기에 버티기. 들어갔습니다. 아하. 버티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임치 지휘를 어제도 내렸는데 예. 실제 집행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네. 그야말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라는 네. 이유를 서울구치소에서는 들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특검팀은 강제인치 실패와 관련해서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어제도 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참고인 형식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향후에도 만약 인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좀 강경하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윤석열 씨 측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이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는데 네. 어제는 아무런 의사 표시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거의 배째라 아닙니까? 아 이게 근데 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음. 이게 일반 피의자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하고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 이거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죠. 그쵸? 거의 없죠. 예, 네, 그야말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배째라 예. 이게 아닐까 싶은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강제 인치 시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이런 야. 식으로 이제 방문 조사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여전히 그 특권 의식 위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과거에도 김건희 씨 수사할 때 뭐 소위 말하는 콜검 검사들 막 불러가지고 제3의 네. 장소로 오라 그러고 예. 또 핸드폰도 검사 걸 뺏었잖아요. 네네. 아, 그게 또 떠오르는 이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 측에서도 과거 예. 김건희 살해 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 욕 우리가. 많이 먹었죠. 그때. 그래서 방문 조사는 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직까지는 아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방문 조사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방문 조사는 불가하다, 이제 소환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는데 이제 다만 이제 대면 조사를 어쨌든 성사시키는 게 더 낫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피치 못하게 옥중 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조금 한번 저희가 오늘의 또 특검의 입장과 네. 또 모습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씨가 이렇게 버티기 들어가 있는 사이에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은 유엔사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외환죄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외환 혐의 가운데 특검이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한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유엔 군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려고 하면 사전에 유엔사나 한미 연합사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안 했을 것이다. 아하. 승인 받지 않고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이게 생략이 됐다면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 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이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사실 무인기를 띄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의로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면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 예,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아직 유엔사 측에서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네. 이런 식의 도발을 감행한 거거든요. 아, 저는 이거 들으면서 진짜 아. 어떻게 대통령이 네. 이런 걸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실 되게 도발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긴장 상태가 깊어지면 사실
전쟁까지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을 예. 상정을 한다면. 근데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실제 실행까지 하고 네. 예, 끔찍한 일을 벌였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김일웅님께서 박 아나운서님의 텐션이 엄마 시대 모든 분들 중에 최고다라는 칭찬의 댓글까지. 와, 감사합니다. 텐션 좋아요 우리는. 네, 저희는 텐션 높게 가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사실을요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고요? 네, 그동안은 관련 사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부인을 했다. 예.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입장을 역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 무인기 침투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어요. 네, 요거는 인정을 야. 했는데 합참이 지시했다. 합참 지시에 따른 합법적인 작전이었다라면서 책임도 회피하고 위법성도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성도 부인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씨 역시 이제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쭉 하고 있어서 예. 이 내용도 좀 추후에 계속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들끼리 막 책임 서로 막 공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폭탄 거예요. 돌리기 예. 우리 막 게임 가면은 막 수건 돌리기 하듯이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하는데 결국 누군가는 보냈고 네. 거기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요건 저희가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죠. 네. 어제는요 건진법사 게이트를 겨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네, 어제 오전에 특검팀이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의 전성배 씨, 네. 이 법당과 그리고 전 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오. 그야말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건진법사의 법당을 수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안에 비밀 공간이 있었는데 예. 이거를 조사를 못했었나 봐요. 오. 그래서 특검 측에서 이걸 빠뜨린 사실을 알게 됐고 재차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아서 예. 어제 이제 조사를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법당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에 좀 16현금으로 돼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에 현금 예. 다발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대요. 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이제 기각이 됐지만 예. 진행이 되면서 법당 내의 물건은 대부분 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비밀 공간이 발견이 된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찰 쪽에서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그 공간이 밝혀진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영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피의자로 적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장에는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고 통일교 관련 의혹도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 특검이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 이제 기각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선은 전 씨의 공천 관력 의혹을 토대로 비리 혐의 사실을 파악을 한 뒤에 이제 김 여사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 김건희 씨죠. 예. 김건희 씨의 직접 관련된 혐의로 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죠. 네, 맞습니다. 김예성 씨가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어요. 특검이 출범할 오. 당시쯤 도망갔어요 지금. 그 전에 동안 네. 갔는데 지금까지 본인도 그렇고 처도 그렇고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자발적으로 귀국하거나 출석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특검도 강력하게 여권 네. 무효화 조치까지 나선다고 하는데 네. 지금 김건희 씨 다른 의혹도 너무 많잖아요. 네.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또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양평 고속도로 특혜 관련 의혹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서 어제는 이제 국토부 공무원,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예. 오늘은 국토부 서기관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부토건도 정말 네. 1호 대상으로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전현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부 내일 체크. 그 해병방에 있었던. 네, 요 이제 문자로 유명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는 아직 소환 일정을 이제 조율하고 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소환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3부 들어가고 양평 들어가고 이제 계속 그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도 이 수사의 칼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주제를 바꿔서 순직해병 특검 보겠습니다. 여기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팀인데 여기도 지금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어요.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그 진술이 또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제 처음으로 직접 목격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두 번째 목격자가 나온 겁니다.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김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화내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로 화를 냈는지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예. 이런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VIP 경로에 대해서 봤다는 사람들 진술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네. 오늘은 또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이죠. 강희구 실장 조사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워낙 이제 윤석열 씨와 가까웠던 인물이다 보니까 아마 또 이것도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또 열 들고 수 있는- 있습니다, 입을. 네,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강 전 실장은 이 관련해서 당일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 특별히 야.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삼특검이 아주 그냥 그 빠르게 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윤석열 씨 구치소 안에 있거든요. 네. 에어컨이 50분 나오고 10분 쉽니다. 예. 굉장히 날씨 좀 더웠잖아요. 습하기도 하고.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죠. 선풍기, 예. 선풍기. 에어컨이면 아니고. 큰일 납니다. 네. 아, 에어컨 시래기죠. 예. 시래기를 예. 달아야 되는데. 시래기를 정말 좀 그 안에 달아주면 예. 참 좋지 아유, 않을까. 막 지금 조사받으러도 안 오고 이러니까. 예. 아니, 국민들 굉장히 지금 더운데 또 이게 불쾌지수 올라가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구치소 직원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럼 저는 물리력 동원이 왜 어렵나요? 그냥 아. 시원하게 팔다리 저희 둘이 가서 이제 팔 들고 다리 들고 우리 안 봐주죠. 예, 그 풀고 바로 나오는 걸고 나오는데. 아, 저희 건들지 마세요. 저희는 원칙대로 갑니다. 예, 이게 어렵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구치소장 잘 네. 듣고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법과 원칙대로 그냥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네.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좀 주제를 바꿔서 어제는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이제 두 번째 날로 진행이 됐는데 어제 청문회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가 이제 그제 그리고 오늘을 약간 국힘에서 특biệt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날로 정하고 있잖아요. 오늘이죠, 오늘. 예,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 저도 들기는 했는데 공격이 약간 맹탕이 쉼표 느낌. 그쵸. 예. 그래서 쉼표 진짜 쉬어가서 그런지 공격이 약간 맹탕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 말은 많이 하는데 예. 별로 이렇게 아프지가 않은. 예. 좀 어제는 좀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느낌이었고. 그럼 이제 어제 그래도 있었던 청문회를 조금 더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군 복무기간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복무 기간이 방위병 관련해서는 14개월이었다고 해요, 규정이. 근데 이제 통상보다 8개월 긴 22개월 동안 방위병 복무를 했는데 예. 야권에서는 이렇게 길게 복무한 게 혹시 영창간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아서 이렇게 길어진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병무행정의 피해자다라는 예. 얘기인데 이게 내용이 되게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14개월 복무를 마치고서 소집 해제가 됐는데 부대에서 며칠 더 복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대요. 예. 그래서 방학 중에 이후에 이제 방학 기간에 자녀 복무를 마쳤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 자녀 복무를 한 거잖아요. 네. 그 기간까지 해서 이제 22개월로 아, 다 통산해서 잘못 기록이 됐다. 예, 기록이 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당시에 좀 약간 부실했던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때가 1985년도예요. 네, 맞아요. 워낙 이제 또 세월도 또 네. 옛날이고 네. 이때는 이제 제가 저희 세상에 태어나기 없을 전입니다. 예, 예. 저희가 잘 모릅니다. 이때는 예, 전이라서. 모릅니다. 예, 예. 예. 잘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기록이 잘못 기재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안 후보자가 전시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작권 관련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네.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고 이제 안 후보자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이번에 제시를 한 건데요. 원래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시점 관련한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예, 전작권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좀 선을 그은 걸로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네. 이 국민의힘이 좀 여기는 살짝 좀 세게 하려고 노력은 좀 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사실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고 직무 적합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 그렇죠.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비난들이 있었고 인신공격이 많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보시면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뭐 신기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막 그런 질문을 합니까? 네, 그래서 권 후보자가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 막 약간 이런 반응으로 그런 건 없다라고 답변을 황당한데 이렇게 황당한 했더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원 당시에 이제 약간 지지 발언을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재명이다라고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 뭐 신기가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더라고요. 예. 네, 조금 맥락이 뭐 잘 이해가 되진 않는 질문인데. 맞습니다. 예. 예, 우리 권 후보자가 이양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좀 화제가 되었다고요? 네, 이양수 의원이 그냥 권 후보자를 이건 그냥 비방을 한 거라고 생각을 그냥 하는데요. 비방을 해요? 왜냐면은 뭐 여기저기서 이력을 이제 권 후보자의 이력을 언급을 하면서 쭉 언급을 하면서 여기저기 꿀 발린 곳을 찾아다닌다. 뭐 시쳇말로 꿀 빠는 인생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권 후보자가 안 그래도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너무 예. 쿨하게 답변을 해서 아. 이제 강펀치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날석에 때렸는데 별로 안 아프고 네. 오히려 두드러 맞는 지금 아유. 그런 형국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 왔습니까? 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이 좀 주목이 됐고요. 정책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때 아닌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축의금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막 이동호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 질문을 해요. 그래서 또 의아해서 이동호 씨가 누구죠? 막 예, 이것도 이렇게. 좀 뜬금없이. 그쵸. 예. 예, 질문을 좀 못합니다. 좀 질문을 좀 연습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예. 때는. 계속 세 번째 보고 있는데 네. 마지막은 그래도 잘했겠죠. 마지막으로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땠습니까? 여기는 더 별게 없었습니다. 제가 자꾸 별게 없다라는 예. 얘기만 좀 남기고 있는데 어. 그냥 이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가족 편법 증여 의혹을 두고 또 예. 여야 간의 공방이 좀 펼쳐졌다. 이 내용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별로 예. 유의미한 타격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청문회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야권에 좀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청문회도 한번 저희가 쭉 지켜보고 또 전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그 지켜보는 내용을 저희가 남겨놓고 네. 한편 어제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이 좀 재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좀 궁금한 게 또 앵커님은 변호사시니까 네. 이게 재판이 재개된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일단 듣고 싶어요. 제가 질문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다 재판을 지금 받고 있던 건데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정지가 되는 건데 이분들이 다 지금 재판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같이 중단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재판에 대해서는 좀 법원이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은 이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따라서 이제 재판이 추후 지정되기로 하면서 중단이 됐는데, 그 추정이라고 하죠. 네, 예. 추후 지정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
그러니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제기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이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을 분리해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 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일정에 대해서도 뭐 화요일 그리고 격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좀 재판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예. 너무 많다 격주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일정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리해서 진행이 가능할지가 좀 저도 의문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상당히 좀 강한 의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좀 따져볼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씨 측에서는 이제 재판을 분리하는 게 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정씨 측에서 이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에는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다. 그래서 자신과 이 대통령을 좀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는 봐야 된다? 상황을 좀 한번 지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KT님께서 가영하나 너무 잘해서 시선이 안 가고 여기 고정 이렇게 댓글을 고정. 고정. 네. 네, 영구 고정 가겠습니다. 고정. 계속 네. 같이 가겠습니다. 신인규 엄마 시대 진행 중이고요. 한편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쪽 이슈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쇄신을 하겠다고 뭐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당이에요.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매일 서로 다른 사람을 저격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권영세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세게 맞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이제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이 있었잖아요. 국힘에서. 네. 이걸 두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권영세 이렇게 이제 서로 맞붙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대리작 여기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 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여의도에서는 요즘 국힘의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 같은 걸 미리 다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한이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 와중에 권영세가 느닷없이 급발진하는 모습도 의아하다.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공격을 이거 했더라고요. 살짝 꼬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긁은 거보다 좀 세게. 네. 약간 꼬집은 건데 아픕니다. 아프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권영세 의원 화난 것 같습니다. 화가 났어요. 너무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 지금 방어하느라 급급한데. 뚜껑 열리죠. 네, 페이스북에 저나 당시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에 우리가 반박을 했다. 예. 이런 소문이 터무니없다는 걸 이제 다 아는데 당시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열한 행태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말을 했고요. 이건 좀 짜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원래 고발을 잘 안 한다. 그래서 특히 같은 당 동료를 고발하는 일이 참 불편한데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고발을 원래 잘 안 하셨고 같은 당 동료고 고발하는 일이 불편하면 네. 안 불편하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또 요건 해야 되겠다. 네, 분이 생각하기에도 쇄신하겠다고 하는데 예. 자꾸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고발하는 게 얼마나 좀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예. 이게 권영세 의원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가 특히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뭐 저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 누구를 고소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보기가 좋지 않아요. 너무 이게. 보기 좋지 않죠. 특히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더 보기가 안 좋은데. 네.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가영 씨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싸움 구경 재밌다고는 하는데 네. 국민의힘 지금 너무 오래 싸웠고 또 싸움의 내용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싸우는지.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싸움판을? 근데 저는 네. 재밌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어요? 네, 왜냐하면 매번 워딩이 너무 유치해요. 거의 그 초딩 싸움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약간 중등 교육 쪽도 아닙니다. 예.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이 원래 표정이 밝고 좋으시지만 국민의힘 얘기 싸움 구경 얘기할 때 가장 표정이 밝으셨어요. 재밌습니다. 그만큼. 재밌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국민의힘 이슈도 따라서 항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